일과 일상 지식보부상 TV. 네, 반갑습니다. 지식보부상 TV의 보부상 김용욱입니다. 자, 저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일들도 되게 많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식, 무엇보다도 사라져가는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도로명 주소도 나름 유용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명들, 사실 이 지명이라는 게 사실 역사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하나의 유산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명 자체가 도로명 주소가 되면서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사 이야기, 그리고 또 약간의 지식,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곳의 지명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남대학교 쪽에 일이 있어서 전라도 광주 쪽에 가고 있는 길이고요. 지금 서해안대교를 넘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평택을 지나서 이제 서해안대교 쪽에 진입을 했는데, 이 서해안대교, 이제 충청남도 당진시로 이렇게 지명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서해안대교는 평상시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또 차들을 일부러 서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여기는 가변 속도 제한제라는 걸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횡담도 휴게소가 나올 예정인데요. 횡담도 휴게소는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찾는 휴게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려봤을 정도로 또 굉장히 유명한 휴게소이기도 하죠. 특별히 횡담도 휴게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휴게소는 아닙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쪽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한 번에 내려가기는 뭐해서 중간에 홍성에 잠깐 들려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차 한잔하는 그런 여유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 홍성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를 보면, 이 홍성이라는 지명은 여기 홍성군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지명 유래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면 조선시대 때 여러 차례 변형을 거쳐서 홍성군이 1895년에 군이 됐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리고 1914년에는 홍주군, 그리고 결성군, 그리고 보령군의 일부를 통합해서 지금의 홍성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1914년에 보면 홍주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요. 이 홍주군이라는 게 원래 홍성의 원래 이름이 홍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지명은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홍주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홍주라는 지명이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언제부터 홍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느냐? 이 홍성이라는 이 이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옛날 홍주군과 그리고 결성군을 통합해서 새로운 군을 만들면서 그냥 홍성군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자는 옛 홍주 할 때 홍자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자는 결성할 때의 성자를 따와서 홍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이 홍성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지명이다 라고 해서 옛 지명인 홍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도로명 주소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 바꾸려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뭐 컬러 하나 바꾸고 명칭 하나 바꾸고 표 하나 바꾸고 할 때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명 변경에 따른 부담 등의 이유로 홍성이란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홍주도 나쁘지 않은 게, 예로부터 이렇게 꽤 오래된 지명들 보면 중요한 지명들에는 주자가 잘 붙어 있어요. 뭐 광주, 경주, 여주, 그쵸? 양주, 이런 식으로 주자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홍성보다는 홍주가 더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성군에 사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명의 유래를 이렇게 찾아보면 홍성군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홍주였다 정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홍성에 관한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알고 싶으면 또 주변에 있는 문화원, 그리고 또 지역 도서관, 그리고 향토사 자료, 그리고 지역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네, 그 지역의 지명이나 뭐 유래,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홍성군이라는 이 곳의 내용을 보면, 위성 지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구릉지 그리고 또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주변에 야트막한 산들이 이렇게 잘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또 바다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남당항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대하와 세조개 등의 수산물들이 또 많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홍성이 2012년에 충청남도청이 왔어요. 그리고 또 관련한 그 산하기관도 같이 왔죠. 그래서 내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충청남도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가보면 또 약간, 네, 이 내포 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면 또 역시 시골은 시골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 홍성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백제 시대 때는 결기군, 그리고 또 고막불이현 등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또 신라 시대 때는 또 백제를 부흥하자라고 해서 이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홍주라고 불렸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충청도의 4대 목 중에 하나인 중요한 위치로도 홍성군이 네,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네, 홍성군 쪽에 지금 도착해서 홍성 IC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또 홍성군에는 뭐 홍주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관, 그리고 조약문 등이 있어서 네, 가볍게 둘러보기 아주 좋은, 그리고 또 홍성 팔경 등 또 자연 환경들을 찾아보기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성에 들어왔고요. 네, 홍성 IC를 들어오면 네, 바로 네, 아주 야트막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성군은 또 대한민국의 축산업의 중심지라고도 해요. 네, 특히 양돈 산업이 발전해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별명은 대한민국 축산업 1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도 함께 발달해 있어서 농수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이 홍성군에는 여러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네, 특히 홍성여중, 홍성여고에 양궁부가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홍성군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의 문제로부터 그렇게 썩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충청남도에 있는 예산 쪽에 갔을 때도 정말 인구 감소를 눈으로도 체감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빈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도 주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지명도 같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하나 둘의 또 소소한 문화들도 같이 소멸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1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제 또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너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틀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관련된 내용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시 바로잡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홍성에 도착했는데요. 네, 시골에 오면 이런 또 중국집들을 이상하게 가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 먹던, 네, 졸업식 때 먹던 그런 짜장면 맛하고 지금 맛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중국집에 오면 그런 맛들을 가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 홍성군에 왔으니까 또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를 먹고 커피 한 잔을 하고 홍성을 떠날 예정입니다. 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아주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려서 네, 긴 여행의 중간에 쉼표를 찍고 가도록 합니다. 지역에 넘어오면 이렇게 예쁘게 그것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멋있게 잘 꾸며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네, 가을이 오긴 오는데 여전히 햇살이 뜨거워서 네, 저렇게 조금 높은 구름들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예전과는 좀 다른 가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면도하고 가운데 있는 내라서 그런지 여기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네,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가을이 오는 길목 여전히 덥지만 우리한테는 또 가을이 오긴 오겠죠. 네. 잠시 휴식을 끝내고 다시 네, 광주로 출발합니다. 자, 내려가는 길 굉장히 긴 길인데 네, 그 사이사이에 또 듣다 보니까 풀벌레 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제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그래서 풀벌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보니까 네, 귀뚜라미, 방앗개비, 배짱이, 그리고 여치, 메뚜기, 콩주기, 사마귀, 네,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듣는 거는 귀뚜라미죠. 그래서 귀뚜라미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앗개비는 주로 타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배짱이는 이제 약간 굵고 두꺼운 편이고, 네, 풀밭이나 길가에 산다고 합니다. 자, 사마귀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네, 벌레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부분의 이 풀벌레들은 두 장의 날개를 서로 비비거나 뒷다리와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네. 네, 대표님 내일 교육하실 때 네, 잠시 전화가 와서 통화도 했었습니다.
자, 보통 풀벌레가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주로 짝을 찾거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이 짝을 찾는 소리는 되게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또 조용하게 스르륵 스르륵 이런 소리를 내는데, 영역 다툼을 하거나 할 때는 되게 거칠고 빠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잠깐 가보긴 했어도 살아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풀벌레 소리를 듣거나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고향은 도시인데 마치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광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광주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이 광주라는 지명은 신라 경덕왕의 16년, 경덕왕 16년에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7년에 지어진 이름이니까 광주란 이름도 되게 오래된 지명이죠. 광주의 광자는 빛날 광자, 주자는 고을 주자. 그래서 빛나는 고을. 네, 정말 멋진 이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광주라는 지명도 굉장히 예쁘게 들렸고요. 그리고 또 광주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되게 많죠. 어떤 오리엔탈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맛있어요. 네, 광주 쪽에. 그리고 또 여기 호남 쪽에 가면 정말로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주의 옛 지명은 무진이었다고 하고요. 네, 무진의 뜻은 물의 나루터라는 백제어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물의 나루터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광주가 영산강 상류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물의 나루터라는 지명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고려 현종 때 처음으로 광주목이라는 이름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잠깐 차를 세우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으면서 네, 저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네, 인공지능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네, 관련되어 있는 네,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참 무섭기도 해요. 네,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지금의 인공지능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어요. 네, 피해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인공지능들을 가지고 또 그만큼 더 전진하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피할 수도 없고 정면으로 맞서서 네, 최대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네,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전기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에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전기차를 선택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광주에 도착하기 직전에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빗소리도 들을 겸 또 조금 피곤해서 네, 광주 도착하기 직전에 백암사 휴게소에 들려서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번개도 치고 이런 네, 격렬한 기상 이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단순히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구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아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비와 구름 그리고 에너지가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음 날 호남대학교, 목적지인 호남대학교에 왔습니다. 네, 호남대학교는 1978년에 설립된 성인 경상전문대학이 전신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4년제 사립종합대학으로 승격해서 광주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이날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짜리 교육을 위해서 내려왔었고요. 교육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또 커피를 마시고, 사람만 충전하는 건 아니죠. 자동차도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충전이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충전기 회사랑 고객센터랑 또 통화를 하니까 또 금방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짧게 통화를 해서 충전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충전 시설들 되게 예뻐지고 세련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올라오는 길에도 비가 쏟아지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속 진행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안 휴게소 같은 데서 잠시 큰 비들을 피해 가기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상 재난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공주 쪽, 그리고 또 세종시, 그리고 천안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다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대피해라. 이런 경고들이 너무 많이 떠서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일 때문에 천안이나 세종시 이런 데 가보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이쪽 지역들이.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조금 거칠게 내리는 지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또 하나의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재난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오기도 하죠. 이 재난 문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했는데, 다른 영상들은 전부 다 360도를 찍는 카메라로 한꺼번에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촬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뵙겠습니다.